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에서 방송 중입니다. 필름소통 전문가 김대원 씨가 소통, 다시 시작해보기란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 전문가 김대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소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주제는요, 소통 다시 시작해보기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소통 강의를 하고 좀 알려드리면 문제가 뭐냐면 다 안 돼요. 근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고민해 봤어요. 왜 소통을 다 아는데 안 될까 고민해 보니까 제 생각에 소통이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소통이 절실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근데 절실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다 보니까 마치 뭐가 냐면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건강해지는 걸 아는데 지금은 당장 아쉬운 게 없으니까 소홀히 하다가 몸을 망치는 것처럼. 그러면 소통이 또 왜 힘드냐면, 제가 볼 때는요, 소통은 있잖아요, 갑과 을이 있다면 갑한테는 소통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 시키면 되니까.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여러분도 집에서는 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절실하게, 근데 을한테는 되게 절실해요. 왜? 소통이 돼야 자기를 알아줘야 그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감을 느끼고 또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니까. 그러면 소통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소통은 있잖아요, 소통 당사자끼리 상태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이 좀 날 수가 있어 더 열심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통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오케이. 제가 보기로는 또 이렇게 또 많이 하시는 방청객도 처음 봤어요. 정말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나를 아는 게, 생각이 비슷하군요. 왜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냐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는데, 모든 것이 맛이 없는데 자꾸 음식만 바꾼다 그래서 입맛이 돌아올 리는 없죠. 내 입맛을 먼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생명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 학교가 다 정상이라 그러면 뭐 한 1% 내외인데, 생명이. 그런데 한 학교만 유독 높게 한 20%가 나오더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잘못됐나 조사해 봤더니, 생명 판정하러 간 사람이 생명이더라. 이게 뭐 꼭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잘못됐는데 나만 몰라요. 근데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힘이 없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로 우리는 오해할 수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모든 조직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를 보면 어떻게 알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소통에 대해서 또 힘들어 하시니까 소통을 잘하는 이제 세 가지 방법, 그 팁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소통이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근데 하나 여쭤봅시다. 많은 분들이 소통을 원해요. 참 단순하고 바보 같은 질문인데, 왜 소통을 원하시죠? 왜? 원만한 인간관계, 나이 먹으면 다 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으로 치자 말이에요. 소통이 잘 된다고 칩시다. 소통이 잘 되면 벌어지는 현상은 뭘까요? 이제 너무 교육을 많이 받은 거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소통이 잘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되는 집은 담 밖으로 책 읽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소통이 잘 된 집의 특징이 뭐냐? 웃음소리가 많이 들린다.
제가 다니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집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대화가 없대요. 제가 말해요. 대화가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 시간이 길수록 한 사람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요. 내가 말할 테니 넌 들어라. 근데 이런 대화가 지속이 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가정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피해자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해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아닌 척하고 웃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해자일 수 있어요. 그럼 왜 나는 가해자인데 가해자로 인식을 못하느냐? 나는 너 잘 되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좋은 말만 했으니까. 근데 좋은 말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이걸 고민해 보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른들의 대화 패턴이 뭐냐면 참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왔을까? 공자님 말씀에서부터 유래됐을 거로 봐요. 공자님께서 그러셨죠.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몸에 이로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그러니까 들어.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포장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제가 뭐 과소를 한다고 치고 좋은 사과를 따서 지인에게 보냈는데 지인이 이 딱 박스를 열었는데 사과가 몇 개가 상처가 났더라. 그거를 본 순간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그리고서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라고 생각이 커지겠죠. 근데 난 너무 억울해. 여러분이 같이 땄잖아. 좋은 사과를. 나는 좋은 사과를 보냈는데 뭐가 문제예요? 포장과 배달 과정이 문제였을 수 있어요. 보세요. 나는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하는 모양새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화가 많은 건 결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가정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뭘 걱정해야 되느냐? 소통이 잘 된 집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웃음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래서 우리 집이 소통이 잘 되나 안 되나 뭐로 판단하시냐면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웃음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웃음의 그 매력을 아시죠? 마력을. 웃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웃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다 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얼마나 식구들이 많이 웃느냐. 이거는 꼭 누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TV 보다가 웃고 요즘에 집에서 반려견 많이 키우시잖아. 반려견 때문에도 웃고.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집은 아무거나 보고 막 웃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소통이 잘 되는 세 가지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좀 얘가 이렇게 소통을 여러분들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뭘 좀 도와주셔야 돼.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제 강의가 조금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재밌는 척 손뼉치고 크게 웃어주잖아.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또 말귀는 못 알아듣네. 그렇지. 좋아요. 보세요. 벌써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반응이 확 나와주시잖아. 그러면 강사가 벌써 업이 돼요. 그래서 말을 막 하게 돼요. 근데 가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정말 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해봐. 그러면 상대가 이걸 말해야 되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양반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들어주는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앞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뭐만 말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좀 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남편이 뭔가 말하잖아요. 특히 남편들이 운동하면 특징이 뭐냐면 이런 현상을 많이 보여요. 한번 만져봐. 그것 좀 만져주면서 여보 조금만 더 하면은 대회 나가도 되겠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겨우 근육 키웠는데 만져봐 그랬는데 비기어 TV 안 보여. 소통이 안 된다고 탓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잘 들어주었는가, 잘 반응해 주었는가. 어떻게 보면 소통은 반응일 수 있어요. 뭔가를 말할 때 내가 반응이 좋으면 그 상대가 좀 더 나한테 다가오는데 뭔가를 말할 때 비켜봐 TV 안 보여 이래버리면 입을 닫아버리죠. 근데 이 사람이 입을 닫는데 어디서 닫느냐? 집에선 닫지만 집 밖에 나가면 또 입이 열려요. 왜? 밖에서는 말을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거짓으로 들어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아는 소통이라는 것이 말을 하는 소통이 이제는 아니고 잘 들어주는 소통, 이렇게 좋은 태도를,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좀 제가 부탁을 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러기 위해선 저하고 시선이 마주치면 가급적 잘 듣고 있는 것처럼 표정을 연출하시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야? 이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수시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알아요. 이렇게 방송도 하고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내가 말할 때 별로 내용이 좋지 않은데도 저기 한 사람이 정말? 이래주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말할 때 정말? 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 역시 너는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 라는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생활에서 드리는 말인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늘 말했어요. 여보, 살을 빼려면 옷을 너무 크게 입지 마. 옷에 몸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요즘에 드냐면, 옷에 몸을 맞추면 그 사람이 평소에 들었던 말에 그 사람의 인생도 맞추지 않을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가 그 사람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지만 안경을 끼지만 이게 렌즈가 있는 안경이 아닙니다. 렌즈가 없어요. 근데 왜 안경을 꼈느냐? 솔직히 말하면요, 방송을 처음 나갈 때 저도 거울 보고 삽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이럴 때 크게 웃으면 되게 민망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리액션이 들어와야 돼? 아니에요, 잘생겨서 이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나가려다 보니까 안경이 하나 있어서 혹시라도 안경을 쓰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그냥 쓰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거 방송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너 안경 꼈어? 야, 진작 끼지 그랬어. 안경 끼니까 훨씬 좋아 보여. 라는 그 말 뒤에 제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안경을 못 벗겠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했던 한마디가,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다. 되게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주고 말해야 됩니다. 들어주고 말해야 돼. 그래서 지금 듣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말투. 말하고 싶으실 때는 문자로 보내라. 무슨 소리냐? 직접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상처를 줍니다. 근데 문자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한 단계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즉시 잘못 말하면 안 되는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저의 집의 얘기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집사람 있고 둘째 타고 큰애가 타고 있는데 누가 껴들더라고. 갑자기 확 사고 앞에서 내가 막 욕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둘째가 아빠 참으세요. 저 사람은 아마 이명박 전부 때 면허를 땄을 거예요. 근데 그때 면허가 너무 쉬웠으니까 거기까지는 고급 유머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때 집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큰애를 가리키면서 넌 몇 번 떨어졌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는 뭐로 사냐면요, 친구하고 늘 이런 거로 싸워요. 넌 면허가 뭐냐? 일종 대형. 난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넌 군대 어디 갔다 왔어? 그거로 평생 싸워요. 근데 동생은 한 번에 붙었는데 형이 한 번 떨어졌는데 이건 평생 자기가 갖고 할 상처인데 그거를 또 자극을 합니다. 집사람이 그 얘기를 꺼낸 의도는 난 알아요. 분발해라. 그런데 엄마들이 똑같은 심리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면허 한 번 떨어졌을 때 그 날도 제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왜? 남자니까 알아요. 근데 집사람은 또 막 뭐라 그러더라고. 왜? 돈 들어가니까.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했어요. 내 돈입니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 내가 집사람한테 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순간 잘못한 걸 알겠는데 왜 애들 앞에서 날 또 창피를 주냐. 오케이,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여보, 상처는 자꾸 꺼내지 마.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나쁜 엄마일까요? 아니죠. 그냥 자식만, 여러분처럼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엄마예요. 그리고 집사람은 너 몇 번 떨어졌지라는 말을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우리 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뭐로 보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평소에 들었던 그런 말 한마디가 한 겹 한 겹 쌓이고 쌓여서 내 인성과 내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소통 전문가는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주는 것보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소통이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말 잘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말 안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말을 안 했어도 될 건데 말을 해서 괜히 상처만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소통은요, 결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가 되게 힘들어할 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야, 너가 살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아빠가 볼 때 이번에 3번째 같아. 우리랑 떨어진 거, 네가 혼자 기숙사 생활하는 거, 그리고 이번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거. 그런데 아빠를 보렴. 아빠 참고 견디니까 그래도 방송 나오고 잘 풀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보냈던 요지는 뭐냐면 참고 기다려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답을 바로 보냈더라고요. 알았어요, 아빠. 근데 아빠는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이 아이한테는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 아이랑은 늘 재밌는 얘기, 노는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합니다. 왜? 아빠랑 소통이 된 거예요. 이미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버리니까 그때 더 이상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꾸 지나치게 들으면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늘 엄마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말을 멈출 줄 알아야 돼. 아니, 처음 시작하잖아. 10초는 좋아. 10초는 좋아. 근데 계속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선택은 하셔야 됩니다. 선택. 그래서 차라리 좀 말을 좀 안 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싶으실 땐 이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돼요. 뭘 지켜주시면 되냐면, 문자로 보내자, 아니면 내일 얘기하자. 왜냐하면요, 소통의 조건이 서로 상태가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신다고 먼저 가정에, 그럼 사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가요. 근데 딱 갔는데 사장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지금 받아요? 난 지금 받는 게 좋아요? 내일 받는 게 좋아요? 그죠? 그거 뭐예요? 상대의 눈치를, 상황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애가 또 보니까 꼴보기 싫어요. 안 그래도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말하려고 했더니 애가 또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어떻게? 내일 할까요? 지금 바로 퍼부을까요? 내일 하는 게 시험의 답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대부분은 지금 퍼붓죠. 근데 지금 퍼부어봐야 그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데 자꾸 뭐만 나빠진다? 사이만 자꾸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상대의 상황, 그러니까 한 번만 내가 호흡을 죽이면 상대의 상황을 보고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조금 참았다가 하는 게 갈등 요소를 많이 줄이는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소통하는 태도, 잘 들어주는 태도, 내 말을 경청해주는 태도. 사실은 이 태도로도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왜 이런 거 할 때 방청객이 필요하면, 저는 방청객 없이도 해보고 그냥 카메라 보고도 했는데, 방청객이 계신 게 너무 편해요. 왜? 약간 솔직히 말하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워낙 훈련이 잘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착각을 해요. 내 말이 잘 되는가? 내 말이 정말 재밌는가? 이렇게 해요. 예, 예. 예, 정말 재밌죠? 예, 정말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을. 그래서 이게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잘 들을 때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요, 태도에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볼 때는요, 표정, 미소. 여러분들이 누구라 저랑 같이 있었으면 아실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의 표정과 지금 표정이 많이 풀어졌어요. 많이 풀었어요. 이럴 때는 막 떠들어도 되는데, 처음에는 떠들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뭘로 하느냐? 얼굴에 미소들이 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도에는 이 표정과 미소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 소통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웃는 표정, 얼굴 표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10번씩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한 10몇 년째 해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황승환 박사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우연히 정말 제가 새끼 강사 때, 아주 막 그럴 때 공항에서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를 쳐다봤어요. 누가 있나?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인데 왜 날 웃을까? 근데 하도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방송을 나오시더니 유명해지더니 약간 좀 이상해지셨나?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서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그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느낀 게, 저분이 얼굴 표정이 조금 저처럼 세서 저렇게 이미지를 바꾸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 저도 연습했어요. 지금은 하루에 10번씩 한 15년 하니까, 지금은요, 훈련 잘 된 개 수준은 돼요. 네. 아무 때나 웃습니다. 웃어. 근데 연습을 길거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마주보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집에서만 하세요. 집에서만.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웃다 보니까, 이게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들은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또 누가 그래요. 넌 참 하회딸 같아. 참 잘 웃는 것 같아. 미소가 편안해. 그 말 들으니까 어디 가서 인상을 못 쓰겠어. 근데 넌 왜 그러니?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어떤 태도,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스마일, 스마일. 그래요. 연습하시면, 그렇게 연습하시면 표정이 굳어지고, 그 웃는 얼굴이,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저는요, 그게 행복의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비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누가 그러잖아. 행복은 여기 주머니에 있다고. 네. 한번 꺼내볼까요, 행복? 네. 네,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연습하면 되게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도에 들어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투. 이거 좀 심각합니다. 말투가 좋은 말투가 있고 상처 주는 말투가 있어요. 제가 늘 여쭤보는데 내 말투는 좋은 말투인지 상처 주는 말투인지 한 번만 점검해 보시면 말투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소통이 안 되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절실하지 않아요. 제가 왜 소통 전문가로 이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냐면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러기 아빠를 했어요. 할래 한 게 아니라 이민을 갔는데 세탁소 하다 6개월 만에 말아먹어서 제가 한국으로 왔어요. 식구들은 거기 있어야 되고, 왜냐면 애들이 또 오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끌고 간 거니까 내가 고생하마. 근데 기러기 아빠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어느 날인가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컴퓨터를 애들이 사줬어요. 근데 부모들이 컴퓨터 사줄 때 화를 많이 내죠. 공부는 안 합니다. 게임만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죽지 말라고 사줬는데, 뭐 이제 조립을 하다가 뭔가 내가 뭐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뭐가 부품이 필요해가지고 뭐 좀 가져와 그랬더니 애가 잘못 알고 잘못 가져온 내가 인상을 팍 썼어요. 근데 그 등치 큰 놈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겁먹은 표정을 딱 보일 때 뭔가 뒤통수로 뭐가 딱 치더라고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조금 신경질을 냈을 뿐인데 애들이 저렇게 기를 죽은 모습을 보이는 건 나 정말 나쁜 아빠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아시지만 우리는요, 무서운 아빠 밑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농담 같은 걸 거의 안 합니다. 그것만 보고 자라서 그렇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계기가 있어야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근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되냐면 내가 볼 때 내 말투가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본심에 가지고 있었던 게 되게 냉소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냉소적이었는지 압니다. 집사람이 또 나한테 말했어요. 당신 옛날에 참 화 잘 냈던 거 기억하지? 알아. 그때 왜 이렇게 화를 냈어? 생각해 보니까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적이었을 때는 어떨 때였냐면 뭘 해도 안 될 때. 그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자꾸 내가 못됐으니까 꽈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열심히 하다가 뭐가 일이 풀렸으면 잘 돼가고 있거든요. 이때는 있잖아요, 욕을 해도 칭찬으로 들려요. 야, 이 안에 내 나름의 번역기가 있더라 이게. 그래서 옛말에 그 말이 맞아요. 곡간에 인심 난다고. 뭔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들려요. 근데 맨날 마이너스 대출에 막 걱정이 많잖아. 뭘 말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키웠으니 애들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나한테 그렇게 기죽은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이제 바뀔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정한 원칙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젠 화내지 않는다.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정말 화를 안 냅니다. 제가 내는 최고의 화는 약간 짜증 섞인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이제 그 친구들이 알아요. 아, 아빠가 화났구나. 옛날 같으면 뭐 바로 그냥 육두문자에 날아갔겠죠. 그래서 화내지 않는다. 두 번째, 좋은 말만 한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또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한테 충격을 받았대. 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가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아빠가 하신 말이 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근데 아빠, 제가 그 능력이 안 돼요, 아빠. 와, 그거 듣다가 남자들도 잘 웁니다. 내담자나 상담자나 같이, 그리고 비슷하니까, 내가 한 짓이니까, 아, 그때부터 좋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잘 됐다고 뭐 말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이 정도 된 거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뭘 나한테 좋은 말해서 잘 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대학교 때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맨날 학사경고 맞고 막 산에 다니고 죽을 뻔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퍼붓으면은 이게 또 달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겠어요. 아, 그때 아버지의 침묵이 오히려 나를 여기까지 이끌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어떤 말투라는 거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봐요. 내 말투가 좋은 말투일까? 상처 주는 말투일까?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말하시냐면 나쁜 말투는 아닐 거다. 상처 주는 말투는 아닐 거다. 근데 저는 추측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우리나라 어른들의 말투의 대부분은 상처 주는 말투가 많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말투가 그랬고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웠고 그걸 그대로 본 증거를 제가 대드릴게요. 모 재벌가의 따님들이 그 직원들을 혼낼 때 온 국민이 놀랐어요. 이거 혼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분노의 그거였잖아요. 되게 저도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혼낼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혼낼 때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말투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면 나가! 꺼져! 왜 그럴까 봤더니 어머니를 보니까 그게 맞아 할 게 아니라 우리 집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정말 위한다면, 그리고 정말 소통을 원하신다면 말투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 말투 제가 보증할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 말투가 바뀌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또 지내다 보면 관계가 변해요. 그러면 뭐가 변한다? 인생이 변해요. 그래서 주부들 상담할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걸 왜 상대방을 변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변하면 돼. 근데 내가 변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투 바꾸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반응 바꾸시면 돼요.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특히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꽃을 선물하지 않아요. 집사람이 꽃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 때 꽃을 사다 줬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돈으로 가져오지 뭘.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랬으면 꽃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상도덕상. 근데 이제 아까웠나 보지, 또 이제 뭐 드라이 플라워로 말리더라고요. 나는 그걸 말리는 과정이 내가 그냥 말라 죽는 과정이다라는 그게 들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꽃을 싫어하는구나. 그 이러는 꽃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못 봤지만 보고도 싶지만 보고 싶지 않은 남자가 있어요. 최수종 씨. 이벤트의 황제 아닙니까? 모든 남자들의 적입니다. 그러면 최수종 씨는 왜 이벤트의 황제가 됐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니, 첫 이벤트를 했을 때 하이라 씨의 반응이 결정했을 것 같아요.
이벤트를 했어. 근데 하이라스가 오빠, 오빠 사랑해. 그 맛에 계속 하는 겁니다. 혹시 남편의 이벤트가 귀찮으시면요, 처음에 이벤트 어설프게 할 때 바로 욕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안 해.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누구 탓일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제 생각엔 내 탓은 아니고 내 반응 탓. 내 반응이 바뀌면 상대가 자꾸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반응과 말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쉬운 소통이 사실은 반응인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만 신경 쓰지 너무 쉬운 거는 사실은 빼먹더라. 제가 운동을 해서 아는데요, 저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뱃살, 이게 이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주는 수술도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나도 솔직히 흔들렸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젠 알아요. 아, 운동밖에 답 없다. 꾸준히 운동하면 있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소통 집안이고, 우리 아들이 또 나한테 또 막 소통을 하더라고요. 아빠, 배는요 조금 있는 게 좋아요. 잘못 이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건강 해치시니까요, 아빠처럼 약간 나오는 정도 되게 좋아요. 와, 그 한마디에 배를 봐도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참 묘한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말투 바꾸는 거. 근데 이 말투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로는 책을 좀 사서 보시거나 그러면 좋은데, 아까 말했잖아, 곡간의 인식 난다고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말이 참 잘 나와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마음의 부자가 돼야 되니까 사실은 스스로에게 좋은 말 많이 하시고, 또 하나 최근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칭찬하고 하는 게 꼭 좋은 말만 하고 자기한테 선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 같더라.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면 그 성취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존감에 작용을 하고, 그래도 뭔가 뿌듯하니까 말도 부드럽게 나갈 수가 있더라. 이거 되게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왕 말투 바꾸는 김에 칭찬은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칭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 원래 잘하시잖아요. 특히 주부님들은요, 칭찬 너무 잘해요. 집 밖에선 정말 잘해요. 그걸 집 안에서도 좀 하셔야 됩니다. 논란의 속에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다음에 준비할 책 중에 하나가 구상하고 있는데, 말 공부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저도 소통 전문가도 좋은 말 좀 듣고 싶어요. 집사람한테. 밖에서나 내가 소통 전문가지, 집안에 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말 듣고 싶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는 정말 잘하시잖아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커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들어오면서 여기를 쳐다보면서, 언니 이뻐져서 몰라봤잖아. 커피 마시다가, 에? 이뻐? 누구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근데 한 분이 그쪽으로 가리키면서, 아이, 자기 더 이쁘면서. 내가 또, 에? 도대체 이쁘다는 기준이 뭘까? 내린 결론이, 살아있으면 이쁜 걸로 하자. 근데 난 이런 대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왜? 기쁘잖아. 기쁘잖아. 일단 시작이 좋잖아요. 근데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면 가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제가 소통만 계속 연구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이상해진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책으로 배웠던 소통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실을 말해요. 사실을 말해요. 맞는 말만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누구한텐가 맞는 말, 사실, 뭐 맞는 말, 옳은 말, 지적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고쳐진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을 수 있다?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거는 말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와서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 보세요. 발톱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다 믿어. 왜? 아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했는지 아니까. 근데 왜 내 말 안 듣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말을 믿냐면 봤거든. 엄마가 집에서 한 일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나 맞는 말, 바른 말로 상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이런 칭찬이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하나의 칭찬,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인생을 바꿨을 때 제발 부탁하는 거 한 가지라도 개선되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칭찬하시면 됩니다.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 정말 이렇게 부탁할게. 왜냐하면 장점이 커지면 단점은 알아서 사라져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 세균 많은 거 아시죠? 근데 건강세포가 있으니까 다른 게 작용을 안 하는 건데 자꾸 욕심을 내면 이게 그쪽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박세리 선수가 TV 나와서 그런 말 했잖아요. 딱 샷을 하는데 정말 잘 치는 선수인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했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바로 들어갔대잖아요. 바로 들어갔대잖아. 참 말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죽하면 있잖아. 말 안 하는 연습을 지금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제가 뭐 태도도 좋아야 된다, 반응도 해야 된다, 말투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정말 중요한 소통의 비밀은 이청득심이다. 잘 들어주는 거. 잘 보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듣는 연습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청득심,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제가 늘 얘기해요. 남편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길 수 있다. 남자들이 긴장해요. 그래서 잘 듣겠답니다. 한 달 있다 전화 와요. 못 듣겠답니다. 왜 못 들었더니 너무 말이 많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좋겠냐요? 입 다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옛날에 아시안 게임 때 달리기에서 라면 먹고 달리기에다 금메달 딴 선수 있었잖아요. 그 현정화 선수 아니에요? 그냥 들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틀린다고 인생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런 습관들이 입을 막아버리게 하고 그죠? 무조건 듣는 거. 그래 내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일단 들어줘야 뭔가 마음을 땡겨오잖아요. 그 마음을 땡겨오시면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자들은요 특히 남성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여성들이 남성과 살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여자는 제가 볼 때 스마트폰이에요. 기능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리고 스스로 앱을 깔아서 진화를 해요. 그런데 남자는 폴더폰이에요. 걸고 받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스마트폰 쓰다가 폴더폰 쓰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냥 데리고 살아요. 그걸 고치려고 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말해요. 근데 왜 남자들은 너무 단순하대. 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말을 못하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폴더폰의 기능이 사과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없는 걸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근데 그나마 개선은 해요, 요즘에.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 아내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 이러니까 사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 그럴 때 반응이 좋으면 아니야 여보, 나도 사실은 잘못했지 뭐, 나도 미안해. 그러면 자꾸 이게 사과도 발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끄러 해버리면 입 닫아버립니다. 입 닫으면 또 왜 말 안 하냐고 또 그럽니다.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반응. 상대가 말할 때 반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그 사람과의 관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집에 가서도 지금처럼 이거 해주시면 정말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